지산이다. 땅지자고 밑에는 산입니다. 겸이다. 겸. 이제 겸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요 겸손, 겸손겸양하다 말이야. 겸손겸양. 지금은 뭔가를 겸손하게 하고 겸양을 하는 것이 상당히 현명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땅이 원래대로 지산이죠. 산이 상당히 높은데 산이 상당히 그러니까 낮은 데 있는 거라. 산이 산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산이 그러니까 산이 내가 높다고 폼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겸손해 가지고 땅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주효라고 있어요. 주효라는 것은 주인공이거든. 주인공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면은 모든 효에는 이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중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전부 다 음인데 이쪽만 양이죠. 여기가 양이다 말이야. 이게 여기 완전히 그린 나름대로 이제 군자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게서 군자 역할을 하는데 형상이 땅 밑이니까 이거는 겸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한 개 한 개 효로 하는데요. 주역의 효 중에서 보통 보면 주역의 글자 중에서 요 글자마다 전부 다 나오는 말을 효사랍니다. 효사가 있는데 이 효사에는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쁜 게 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구다 해가지고 무구는 막 그냥 보통이다, 안 그러면 린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지삼경계에서 여기에서는 다들 효사가 전부 다 나쁜 말이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것은 지삼경계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지삼겸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든지 겸손을 하면 나쁜 게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겸자 앞에 말씀원자가 있죠. 말. 여러 가지도 우리가 겸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말하는 거,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이게 뭐 옛날부터 뭐 말 한마디에 천냥미술 간다고 말을 좀 건방지게 한다든지 너무 잘난 체 한다든지 이래 하면 남한테 미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 겸손하는 거 이걸 갖다 공부하는 게가 지상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역의 원래 차례 1에서 64개 중에서 이 겸계는 15번째 궤입니다. 15번째 궤. 15번째 궤가 지상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번 15라는 숫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괴사를 한번 볼까요? 괴사. 괴에는 괴의 사가 있어요. 괴의 말이 있단 말이야. 이 지상겸계는 형통하니까 군자유종이라. 형통한다. 어떻게 형통하느냐? 겸손하니까 형통한다 그 말이야. 형통하고 군자유종이라. 군자가 그런 유종의 의미를 거둔다. 군자가 유종이라는 것은 마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유종의 의미. 우리 흔히들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유종의 의미를 거둔다고. 내난자 이 말입니다. 그 유종의 의미이라면 말이 기니까 그냥 유종이 이제 일어난 거래요. 군자의 마침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괴사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괴사 밑에 단사가 있어요. 단사는 또 말이 좀 기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상활. 상에서 뭘 했는가. 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상이 있죠. 지산. 산이 높아야 되는데 산이 요 땅 밑에서 있는 이런 형상을 보고서 공자님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부다이까야. 부다이까란 말은 여기 조금 한문이 약간 어렵습니다. 이 부자가 이걸 해가지고 오대자가 나오네요. 부다이과
이익은 이익과 이건 우리가 많을 읽자 뭐 이렇게 많다. 그 다음에 과는 작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것을 들어서 적은 것에 더해준다 그 말입니다. 많은 것을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경기가 저울 있죠. 저울로 되는 거라.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으면 여기 많은 것을 이쪽으로 들어줘 가지고 평행선을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다익하다 말. 많은 걸 들어서 적은 거 보태주고 식물평시하나니라 물건을 저울질하는 거죠. 이게 내가 저울이거든. 저울을 봐가지고 평행하게 해라. 한마디로 이건 평등주의죠. 평등. 뭐 옛날부터 이제 평등주의가 여기서 이제 지상경계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저울질 해가지고 베풀 때 고루고루 해줘야 말이야. 고루고루 하고 그게 맞게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이 주고 일을 작게 한 사람은 작게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평등인 거라.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것이 평등이 아니고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아주 적당한 알맞는 그런 대우를 해주는 거.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상경계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71번을) 하겠습니다. 겸겸군자니 겸자가 2개 나왔죠. 용섭대천이라도 기라리라. 겸겸을 이걸 강조하는 거죠. 겸손하고 엄청나게 많이 겸손을 많이 해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고 또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런 군자니까 그런 군자는 큰 대천을 건널 수가 있다. 그래도 길하다. 그래서 겸손을 엄청나게 하면은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용섭대천은. 보통 우리가 주역에서는 이섭대천이라는 말이 많거든요. 이섭대천이란 말이야. 큰 예를 기르는 것이 이롭다 이란데 이거는 용처럼 하죠. 이거는 또 이게 또 강조의 뜻도 있어요. 강조의 뜻. 이건 할 수 있다. 이렇게 겸손하면은 큰 물을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런 힘이나 파워가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거라. 그래서 길하다 이렇게 합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수용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고 또 겸손을 해야 한단 말이야. 자신의 처지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전선에서 직접적인 활동은 중지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 겸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뭔가 알아도 약간 모른 척. 이렇게 일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최고의 겸양이단 말이에요. 후퇴하고 원위치로 변하는 것은 좋으나 창건하고 확대하는 일은 실패한다. 그래서 이럴 때 너무 좀 확대하는 거 있죠. 확대한다든지 뭔가 과장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뭐 이 부풀린다든지 이런 건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정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 새로운 사업을 시험을 성공하느냐 선택해서 근면 성실의 노력으로서 성공했다. 이건 아주 이제 사업을 근면하게 하고 또 겸이니까 상당히 겸손했겠죠. 근면하고 겸손해가지고 이거는 성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용섭대천이잖아. 큰 애를 건널 수 있는데 단 조건이 뭐냐?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상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도 되는가? 상대한테 어려운 부탁을 예의를 갖춰서 부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럴 때는 부탁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 보면 예의를 좀 안 갖추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신둥신둥 해가지고 장난삼아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라. 부탁을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될 뿐더러 본인이 할 때 엄청나게 이걸 해야 돼요. 겸손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지금의 시절은 공경에 빠져 있는 경향이 많다.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먼저 치켜 세우고 본인의 실력을 닦는 것이 현명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면 참 이게 겸손이라는 게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 아부가 될 수도 있거든. 아부 요 밑에다 아부단 말이야. 너무 또 아부하면 안 되겠죠. 아부는 하면 안 되지만 이 겸손은 자기를 낮춰야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심이잖아. 하심. 내 마음을 낮추는 거. 지금 이렇게 해줘야 되는 시기다. 근데 일반적으로 871번이 나왔을 때는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지금은 조금 공경이 좀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수록
조금 더 내가 하심을 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면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실정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72번을 하겠습니다. 명계민이 증코 길하리라 이랬죠. 2효 주요는 일반적으로 제일 끝자리가 2효 그 다음에 5효 이런 말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길한 말들이 많죠. 여기도 역시나 명겸, 겸은 겸인데 명자 이거는 울명자인데 이거는 드러난단 말이야. 여기서는 울릴명자 그 겸손한 거죠. 겸손이 이렇게 울린다는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이 소문이 많이 나는 거 있잖아. 누구나 보고 저 사람 참 저 사람 됐어, 참 뭔가 많이 알아도 겸손해, 이렇게 소문난 것을 갖다가 명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렇게 그 정도로 하게. 그래 되면은 정코 길하다. 바를 정자죠. 바르고 길하다. 그래서 명겸은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방금 말한 대외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고, 두 번째 대내적으로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은 겸손하는 사람은 딱 이렇게 보면, 겸손이 쌓인 사람은 얼굴 있죠. 얼굴 보면 표가 나. 얼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나 이렇게 들어봐도 표가 나는 거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난단 말이야. 나타나는 그게 바로 이거라. 명이야, 명. 본인 스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런 두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아주 그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보면 나타나거든. 행동 하나가 딱 보면은. 그러면 길하다 이런 거라. 이게 해설을 보겠습니다. 사업적으로 혹은 재물로서 명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품이나 인격에 감봉되어 이름을 뜻친다. 이거는 인품, 인격, 인품이죠. 인격,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말이야. 등만 있는 사람의 이름은 오래 남고 고결하지만 돈으로 이름을 알려진 사람은 순간적인 공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여가지고 사람들 공경을 하지 않죠. 뭐 공경을 받으려면 인품이 좋아야 되는 거라. 돈이 많으면 약간 뭐 남한테 그냥 약간 구신거리는 건 좀 받겠지. 그런데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인품이 좋아야 되는 거라. 선업을 쌓고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면 평판이 좋아지고 운세가 발전한다. 재물 투자는 재미가 없다. 이게 좀 묘하죠. 이런데 요 재물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이겠느냐, 이거는 오히려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게. 모든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유대관계가 좋다. 더욱더 겸손해라. 자, 이런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부로부터 표정장을 받겠는가? 점수의 소망을 이뤘다. 표정장을 받았죠. 표정장 받았다. 여기 기라도 해놨으니까. 표정장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잘한 거, 선업 잘한 거, 안 그러면 능력, 그러니까 나름대로 능력 발휘했다든지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표정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명겸이라, 명겸. 표정장을 받았다는 자체가 내 이름이 주위에서나 올라갔다는 거지. 그게 바로 명겸이야.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다. 두 번째, 건물 준공 때까지 운세가 어떤가? 건물 준공할 때까지 무사히 건물을 준공하고 건물이 소문이 좋아서 분양돼 성공했다. 이게 이제 건물이 여기 이제 분양하는 건물이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빌라인데 이게 이제 그 준공할 때까지 어떻게 되겠는가 이랬는데 건물이 평이 좋았어.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건물도 잘 짓고 주위에서 건물 지을 때 보니까 아주 참 FM대로 짓고 또 시간을 좀 많이 원래대로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시멘트 말르는 시간이 뭐 8일이다 뭐 그런 걸 딱 지킨다든지 이래가지고 주위에서 평이 명겸, 그 건물이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분양이 아주 쉽게 잘 되었다. 젊고 길하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남하고 다투는 일이 생겼단 말이야. 다투는 일이 생겼는데 좀 본인이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려 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구하는 식이다. 남하고 다투는 일이 생겼는데 이런 효가 나왔다 합시다. 이거 조금 묘한데 원래는 이런 효가 안 나와야 되는데 다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랬단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명겸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돼. 요 겸이니까 이거는 본인이 양보하고 겸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면 3번을 하겠습니다.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하리라. 노겸. 이게 이제
813번은 이거죠. 예, 지산겸에서 이게 완전 주인공이죠. 주인공이란 말은 3효니까 1, 2, 3 요거다 말이야. 요 효거든요. 요 전체 주인공이라. 엄청나게 노력하고 노력하는 거라. 겸손하려고. 그래서 요거는 봅시다. 겸손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1번 뜻은 겸손. 겸이니까 겸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군자 유종이라. 군자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길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로가 있는데도 겸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두 번째, 공로. 공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남한테 적성도 많이 했고, 또 기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로가 많은데도 겸손한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유종으로의 미가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직분에만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일에 탐내지 마라. 노력을 많이 하여야 유종의 미를 거둔다. 내가 이제 요 말을 지극인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원수를 좋게도 만들고 흉하게도 만든다. 자기 노력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 겸양하고. 지금 그런 사람이 없죠. 조금 잘하면 막 까불랑거리고, 조금 그 행을 막 부풀고, 또 없는 걸 있다고 만들고. 지금 세상은 참 어떻게 보면 겸손이 거의 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유튜브에 보면, 제가 유튜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개인 신상 발언하는 거,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래가지고 자기 인기를 올리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겸손이 거의 전부 다, 사라지는 이런 장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썩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항상 겸손, 겸양하고, 간용하고, 남을 이해하는 아량이 필요하다. 근데 헤어지는 사람이 생긴다. 마지막과 시작의 갈림길에 있다. 환자는 위독하다. 지금 이럴 때 실제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이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제 환자가 있다면 환자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경험인데 이 종자가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유종. 예. 종자가 이제 두 가지거든요. 유종의 미를 거둔다 이럴 때는 좋은데 사람의 건강이나 마지막이나 이럴 때는 또 이 종자가 상당히 위험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상황 논리에 따라서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은 불리하다. 처음 무슨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처음에 뭘 시작할까 이럴 때는 조금 불리한 수도 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참고를 하세요. 실정. 이럴 때 어떤 일을 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 2, 3번. 첫 번째. 애를 선생님으로 모시면 어떤가? 선생님, 뭘 이제 배울 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그 초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는 내가 선생님을 고를 수가 없고 그냥 뭐 학교에 가서 이제 그분 밑에서 배우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특수한 게 배운단 말이야. 뭐 음악이나 기타를 배운다. 안 그러면 뭐 이런 역학, 기공을 배운단 말이야. 특히 기공 같은 경우. 그럴 때 이제 누가 추천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아리송할 때 자기가 잘 모를 때는 주역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선생, A라는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면 되는 거니까 그 선생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게 노겸이니까 상당히 좋았어요. 두 번째, 공적인 일, 공개적인 일 등은 좋은 소식이 있으나 비밀스러운 일이나 사적인 일은 별로 안 좋다. 두 번째, 이거는 공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뭐 학교 누구를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전부 공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건 일본 좋은 거라 그래. 공적인 일은 좋고 좀 사적인 거, 너무 사적인 일들은 별로 이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위에 아래를 모두 보살펴야 하는 바쁘면서도 중요한 시기이나 끝까지 노력을 잘하면 모두 존경받을 수가 있다. 위 아래를 모두 보살펴라. 위 아래 이제 위에도 잘 보살펴야 되고 아래도 잘 보살펴야 된단 말이야. 왜 이렇게 나온가 하면 지금 사묘거든요. 사묘니까 위에도 있죠. 위에도 이런 한무리가 있고 밑에도 또 한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위아래를 자 조절을 잘해라. 이런 실정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참고로 하시면 가효를 하겠습니다. 무분리 휘겸이라. 무분리 이거는 무자 이거는 없을 무자입니다. 불리한 게 없다. 불리한 게 무불, 불리한 게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다는 거지. 어떻게 하니까. 요거는 널리 베풀 희자. 요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요 희자인데 뭔가 널리 베푼다. 겸손.
겸을 널리 널리 베푸니까 불리한 게 없다. 이런 겁니다. 상당히 뭐 쉽죠? 이거는. 그래서 해설을 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너무 정력이 강하거나 고집이 너무 세면은 곤란하다. 나이가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데 지금은 떠버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무불리희겸. 요 말을 이제 숨은 뜻이 요 안에 또 약간 포함되겠습니다. 지켜야 할 비밀을 발설하면 공경에 빠진다.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제가 활동한 주육을 하다 보니까 요런 말이 나올 때는 그러한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해설에 이런 거를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올 수 있는 상장이나 찬사를 남에게 양보를 하면 더욱더 운세가 좋아진다. 참 일하기 어렵죠. 본인한테 오는 상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내한테 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혜택, 이것을 갖다가 양보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기 어렵지. 그저 뭐 상장이나 이런 걸 서로 탈라고 난리인데 양보를 하는 것이 지금은 또 엄청나게 좋은 시기다 말이야. 내부 정돈을 해야 될 집안의 내부 정돈 있죠. 집안뿐만 아니고 안에도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부 정돈 할 일이 있으면 내부 정돈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다다는 버릇을 길러라. 친척이나 친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좀 당할 수도 있고요. 재물 투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났습니다. 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가 있는가? 기업을 했는데 하위직에 근무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분위기가 쇄신되어 성공했다.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발탁을 했어. 하위직 밑에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쇄신돼 가지고 상당히 좋았다. 이런 실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널리 알려야 되거든. 널리 알려야 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또 올려주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의 기운입니다. 이게 두 번째, 어려운 역경을 탈출을 하였으나 더욱더 겸손을 하여야 미래의 불안한 돌발 변수를 돌파할 수 있다는 이런 거라. 이거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괜찮은데 조금 더 한 번 더 겸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 해놨죠. 겸손을 널리 베풀어라 했지만 또 한 번 더 해주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 어떤 일을 하면 좋은가? 점사에서 현재는 몸과 마음을 심해서 바쁘지 않는 업종을 택하여 생활하였는데 1년 후에 다른 일이 생겨서 업종 전환을 했다. 요거는 더 실제 경험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는데 어디 하면 좋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 이제 사효가 났어 이렇게 무불리희겸이니라. 그래서 지금은 조금 쉬는 것처럼 비슷하게 쉬는 것도 아니고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 하다가 1년 뒤에 1년 후에 무슨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업종 전환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상당히 또 좋아졌다 이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정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적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874번이 나왔다 하면은 요 글자도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정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이 판단에 아주 도움이 될 것이 오늘 하겠습니다. 불부의 기린이고 이용침벌이니 무불하니라. 무자는 없을 무자죠. 불리한 것이 없다. 없을 무자다 말이에요. 불부의 기린이라. 부하지 않아도 이웃한다. 글자가 직역입니다. 부하지 않아도 이웃이 있다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이런 건 좀 부유해야 되거든. 부유해야 된다 말이야. 돈이 있고 이리 하면은 주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이거는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단 말이야. 왜? 그 사람 자체가 겸손한 사람이니까. 이 오효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죠. 요 지상겸이면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오효다 말이야. 1, 2, 3, 4, 5 오효를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왕의 자리거든. 왕의 자리고 아주 아버지 자리고 CEO 자리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요 자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부유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는데 부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야. 왜냐? 그 사람 자체가 아주 요 오효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 인격을 보고 사람이 모인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용침벌이니 이는 이익이 있단 말이야. 침벌
이거는 뭔가를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전쟁 치는 일이 많았죠. 전쟁 치가지고 먼저 전쟁 칠까 막 이런 거. 근데 이럴 때는 오요가 나올 때는 내 말을 안 듣고 무례한 사람들, 예의가 없는 사람들을 침공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라 이게. 예, 왜 침공해도 되느냐? 왕의 자리니까네. 이게 왕이 봐가지고 예의가 없이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을 교화시킨다. 이런 것들도 되는 거라. 고려하는 것은 불리한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한테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약간 무력으로 해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요거 벌자거든요. 벌. 이거는 약간 무력을 사용한다든지 좀 강하게 해줘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해설을 보겠습니다. 얕잡아보고 공격하는 사람이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과감히 공격하여 무찔러 한다.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들 많죠. 보통 10분 늦게 오는 사람들, 심하면 30분 늦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그래 뭐 네가 바쁘니까 늦게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바로 고쳐줘야 돼.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용침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적극적인 겸손이고, 그러니까 무지르란 말은 그걸 교화시켜주라 그 말이야. 이게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다 말이야. 내가 뭐 권리가 있어, 근데 그걸 빼앗겼어. 그렇다고 해서 뭐 겸손해라고 해서 가만히 있냐,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런 거는 겸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의 빈부귀천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면 좋다. 사회는 공동체적인 생활이지 개인적인 삶이 아니다. 남의 일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는 것은 앞으로 운세를 밝게 한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왕의 자리고 아주 자기가 뭔가 일을 주도할 수 있거든. 이게 꼭 왕이 아니더라도 일을 자기가 주도하는 거 있죠. 주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기 페이스대로 일을 사건을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많거든. 이게.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 2, 3번 봅시다. 첫 번째, 2002년도 대선, 2002년도도 대선이 있었는가 보다. 봐요. 2002년도에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 단일화 미래에 대한 점수가 있는데,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되었으나 선거일 전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전격 합의를 폐기했거든. 2002년도에 그때 그 당시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일반 사람들의 이름을 잘 안 밝히는데 대통령 후보들만 지금 주요 강의하면서 이름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후보하고 2002년도에 노무현하고 누구죠? 정몽준이네. 정몽준하고 같이 합의를 했는데, 선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그 정몽준 후보가 그걸 나는 안 한다. 합의를 안 한다 해가지고 폐기를 했어요. 폐기를 했지만 노무현 후보가 그때 대통령이 되었죠. 이런 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걸 갖다 해석하기 어려운가 하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정몽준 씨가 합의를 했다가 뒤에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폐기를 했잖아. 그런 것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침공해서 벌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너무 정치적인 말에 대해서 제가 무슨 표현을 좀 잘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큰 그거 없이 오히려 정몽준 씨만 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반대파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반대파, 우리 세상살이 하다 보면 반대파가 항상 생기죠. 이럴 때 반대파가 있을 때 이제 회유를 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시간을 많이 해가 기다린다든지 안 그러면 공격한다, 여러 가지라.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냐 이 말이라. 반대파의 실권자들 숙청해서 조직 안정됐다. 자, 이럴 때는 숙청을 해야 돼요. 숙청. 반대파들을 잘라란 말이야. 겸손이라고 해서 있죠. 무조건 겸손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 주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숨은 그거 많은 거라. 이거 해놨죠. 침공해가지고 벌을 주고 공격을 해란 말이야. 지금은 자를 사람은 잘라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노무현 씨가 정몽준 뭐 이렇게 나간다면 자를 사람 자르고 나가고, 이것도 반대파 있지. 반대파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반대파 중에서 좀 이렇게 높은 놈들, 이런 걸 전부 다 숙청했단 말이야. 숙청해가지고 오히려 안정이 되었다. 이 말이야, 이게. 세 번째. 집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 원인이 뭔가. 자,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집이고 사회단체고 안에 희한하게 일이 자꾸만 꼬이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래도 꼬이고 저래도 꼬이고, 이제 그런 꼬인다잖아.
꼬이는 일이 그 원인이 뭔가 해가지고 또 이렇게 주의결을 빼볼 수 있죠. 이웃 고등학생의 소행으로 떠나서 범인을 잡았네. 이웃 고등학생. 그 이웃에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의 소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이웃이죠. 요 있지. 이게 참 묘합니다. 요는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하여튼 바로 이웃에서 그 어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충 설명하면은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이웃집에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좋아했는데 이 여학생은 이미 그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었 거라. 그래서 옆에 애가 질투 내기 시기를 해가지고 바로 이웃집이니까 그 주인들 몰래 희한한 일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상당히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다 있을까 했는데 결국은 뭐 요즘 시대는 뭐 CCTV 있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너무 그런 일이 잦아가지고 CCTV를 돌려보니까 바로 이웃집 애가 이제 이웃집 그 이웃이는 그 이웃집 애가 상대편 집을 상당히 희한한 일을 벌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안해했는데 뒤에는 그것이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 범인이 누구냐? 이웃집 사람이었더라 이겁니다. 이런 실정을 참고로 하시면 876번을 하겠습니다. 명겸인이 이용행사면 정업구하니라. 명겸 겸이 아주 그 겸손한 게 여기 울려 퍼졌단 말이에요. 아주 울려 퍼져가지고 상당히 좀 괜찮은 진상이죠. 겸치고는. 근데 이럴 때도 이용행사, 군사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사는 군사잖아요. 군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대 국가를 정벌한단 말이야. 정벌을 해도 괜찮다 그 말이야. 또 정업국이잖아. 요 정자가 뭐냐면 정벌하는 거죠. 정벌하죠. 업국, 업과 나라, 업과 나라를 정벌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겸손히 하는 건 좋은데 남을 좀 이럴 때 좀 치해야 될 때는 치도 괜찮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학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도학적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수행을 하면서 요 업국은 자기 또 개인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거든. 자기 자신의 그 잘잘못을 이런 걸 딱 자기가 이 관을 해오면서 겸손하면서 내 잘못이 뭔가 이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를 치는가.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그런 뜻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본인이 대인이면 얕잡아 보고 공격을 하는 국가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과감히 공격을 하여 무찔러 한다. 그런 뜻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적극적인 겸손이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겸손이란 말이 뭐냐면 겸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 알았어 하면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겸손. 야 이거 상당히 좀 말이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겸손이 있고 우리가 이제 겸손을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소극적인 겸손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겸손을 깊이 공부해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걸 봐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다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형무소 살이를 하는 것들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거라. 이제 이런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주어진 그때마다 판단을 여러분들 잘하셔야 되는 거라. 이 주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인 판단력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국가나 단체 권리를 빼앗기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무능한 집단이단 말이거든요. 본인이 소인이면 집단이나 불량배 속임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여 힘이 들고 관제구설을 신경 골머리를 앓게 된다. 친한 사람을 조심해라. 요거는 소인일 때는 본인이 소인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요 문구를 잘 봐야 됩니다. 관제구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관제구설이란 말 알죠? 뭐 남하고 시비거리 생겨가지고 관청에 들락날락거리는 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진심으로 남을 대하고 남에게 승리를 하였으면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뜻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가 산만하고 시끄러워도 간섭하지 말고 겸손 있게 하는 것이 현재 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주의가 시끄러워도 남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고 본인 할 일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본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나쁜 생각들을 스스로 공경하여 없애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시기다. 본인의 마음에서. 본인은 지금 이 마음에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 876번 이런 게 나올 때는 본인의 마음에 약간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욕심이 딱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면 야 지금까지 요래 했는데 요거는 내가 할까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말이라. 그 욕심 이게 뭐냐 나쁜 생각이거든. 이게 나쁜 생각이다 말이야. 나쁜 생각. 그러니까 요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정의구이랑서 이게 자기 자신하고 다 자기 자신의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을 치라 말이야. 그래 그 말이 뭐야? 내 마음에서 일어난 나쁜 생각을 치라는 말은 그것을 없애라 그 말이야. 그런 뜻도 있단 말이야. 이건 도학적으로. 세 번째, 사업의 전망이 어떤가 점사에서 내부 분쟁이 극심화해서 실패했다. 사업. 이거는 참 이게 좀 묘하죠. 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사업 전망이 어떨까 했는데 내부 분쟁이 그래 만약에 내부에서 분쟁이 생기는 조직이죠 뭐 그걸 빨리 스톱을 시키든지 그 다음에 조정을 하든지 이래야 돼요. 내부 분쟁이잖아. 분쟁이 생겨가지고 실패했다 했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참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들을 참고를 하시고 여기 나온 글자, 효사, 요 글자를 요 두 가지 이걸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물어보는 거에 대입을 시켜 가지고 하면은 해석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지상경계 있죠. 원래 뜻은 산이 더 높이 있어야 되는데 산이 땅 밑에 있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을 제일 앞에 말 서문자가 있죠. 그리고 말을 항상 먼저 말이 항상 중요하다 이런 거고 또 겸손이라고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적극적인 겸손이 있고 소극적인 겸손이 있는데 요 6효 같은 경우도 이용 형사죠. 내가 가서 남을 치라 이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875번 5효에도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말을 잘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가서 공격을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거지. 겸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어떨 때 그러니까 모든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게. 그래서 871번에서 876번까지 제가 전체 강의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조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고생하시면 구독 있죠.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를 꼭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으로서 주역의 15번째 개죠. 15번째 개 지상경계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